안녕하세요. 퍼스멀 창업교육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진행을 맡은 가비아 CNS의 정민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교육의 커리큘럼은 쇼핑몰 창업 기초교육입니다. 쇼핑몰 창업 기초교육은 쇼핑몰 창업을 하는 절차와 그리고 저희 가비아 CNS가 쇼핑 운영자들을 위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부가 서비스에 대한 겁니다. 저희가 원래는 솔루션을 일단 먼저 드리긴 하지만 이 부분은 좀 빼고 솔루션 위의 서비스에 대해서 쇼핑 운영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업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쇼핑몰 창업은 크게 계획하고 쇼핑몰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는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쇼핑몰 창업에서는 특히 운영을 하는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에 대한 특성상 운영하고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어떤 방문자들이 방문을 안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가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가게만 세워도 어느 정도 방문자는 보장을 하지만 온라인은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운영 준비 및 마케팅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먼저 일단은 쇼핑몰 창업을 하려면 창업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계획을 세운다는 게 사실 거창하게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간단하게 그냥 내가 잘 아는 아이템이 있는데 이걸 한번 창업을 해보자라는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창업을 한다라는 게 어쨌든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주로 어떤 걸 하냐면 자기가 파는, 여러분이 판매를 하려는 상품에 대해서 누가 팔고 있는지에 대한 즉 경쟁사 분석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자기가 생산해서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물품 외에는 누군가는 판매를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잘 팔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시장을 그러니까 쉽게 진입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경쟁사 분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쟁사 분석은 마케팅, 운영 단계에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새로운 경쟁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기존에 사실 조금 못했던 경쟁사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쟁사들이 물건값을 팍팍 내려서 여러분 가격이 높으면 사실 또 안 사길 거기 때문에 이런 경쟁사 분석이 계획 단계에서도 중요하고 운영 단계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아이템 선정 시장조사에서 경쟁사 분석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 기획입니다. 상품 기획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객 분석입니다.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이 어떤 고객이 사냐에 따라서 어떤 쇼핑몰 정책들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꼭 고객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파시는 상품이 남자가 사는지 여성들이 사는지에 따라서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아이템 배치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고객층이나 특정 연령층, 특정 성별, 아니면 특정 지역, 아니면 특정 취미를 가진 약간은 고객을 전문적인 용어는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고객을 분석을 해서 고객의 범위를 좀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 고객을 줄여서 그 고객을 핵심 고객층이라고 하는데 핵심 고객에 맞는 어떤 가격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가격 정책이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이 판매하는 상품이 10대 학생들이 만약 산다고 하면 가격이 만약 고가이면 아무래도 구매를 못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상품 기획, 고객 분석하고 상품 쪽 기획이 끝나면 상품 조달, 공급처 확보를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직접 생산할까 아니면 상품을 공급하는 업체랑 계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상품들을 조달을 받아야 됩니다. 이래서 사실 초도 물품 확보해서 실제로는 계획 단계가 끝나는데 계획 단계에서
여러분이 작성을 하시면 좋은 문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업계획서라는 겁니다.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경쟁사 분석, 고객 분석 외에 시간하고 비용을 더 추가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한 2달 정도 준비를 하고 어느 정도 수혈을 하겠다라는 계획 하에 움직이시는 게 좋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첨가해서 간단한 사업계획서를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서 안에는 실제로 운영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운영에 대한 계획, 마케팅 비용을 얼마 쓰겠다. 그리고 예상 매출에 대한, 매출이, 그러니까 1,000만 원, 월 1,000원이 넘어갔을 때 마케팅 비용은 10% 쓰겠다. 월 5,000 정도 있을 때는 15% 쓰겠다. 이런 계획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운영을 하시다 보면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계획이 아예 없는 거랑 계획이 있는 거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쇼핑몰 구축은 사실은 실제로 쇼핑몰 만드는 단계이고 저희 같은 EC 호스팅사를 이용해서 쇼핑몰을 만들 때는 어느 정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쇼핑몰을 드리기 때문에 실제로 프로그램, 기능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운영을 하시면서 매출이 많아지고 이러면 어느 정도 차이 나는 기능이나 이런 걸 발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인 기능들은 사실은 비슷합니다. 대략적인 기능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구축 단계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세워놨던 정책을 그러니까 입력을 하는 단계입니다. 구축 단계 대부분 쇼핑몰 정책을 입력하는 단계고 쇼핑몰 정책이 어떤 게 있냐면 판매 환경에 대한 설정 부분이 먼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국내법상 쇼핑몰 하단에 사업자 정보라는 걸 노출을 해야 됩니다. 즉, 여러분이 국내에서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하려고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고 그 사업자 등록증상에 입력된 정보를 쇼핑몰 하단에 노출하셔야 됩니다. 즉, 대표자명, 주소, 사업자 번호 이런 부분들을 노출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사실 정책이라기보다는 법적인 강제 사항이기 때문에 상점 정보 입력이란 단계에서 입력을 하시게 될 거며 그 다음 판매 환경 설정, PC, 모바일 판매 환경 설정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대부분 요즘은 모바일을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운영을 한다고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배송비 택배사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직접 용달차를 운영해서 그러니까 배송을 할 게 아니면 택배사를 이용을 하셔야 되고 어떤 택배사를 이용을 하냐에 따라서 택배사 계약을 하고 그 택배사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택배사 설정을 하는 이유는 송장 추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한진택배, 롯데택배 이런 쪽은 다 송장 추적 URL이 다르기 때문에 택배사 설정을 하셔가지고 이런 송장 추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자동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쓰시면 되는 거고 배송비는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릅니다. 그 다음에 그 부담하는 기준에 대한 겁니다. 이 부분은 배송비 쪽은 사실 가장 좀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누가 부담하냐 정도, 그 다음에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서 부과를 한다고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일리지 설정 부분입니다. 마일리지 설정은 마일리지 적립금. 이 부분은 쇼핑몰을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설정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마일리지를 고객한테 주게 되면 여러분의 이득에서 좀 줄어들기는 됩니다. 그런데 크게 봐서는 그 마일리지를 쓰기 위해서 쇼핑몰에 다시 방문을 하기 때문에 재방문을 하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또 유리한 수단이기 때문에 마일리지 설정하는 거고 어떤 걸 설정하냐고 하면 대부분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방법이 결제 금액의 일부를 그러니까 캐시백하는 형태입니다. 결제 금액 10,000원인데 200원을 그러니까 적립을 해주는 이런 설정을 하시는 거고 실제로 마일리지 설정을 2% 준다고 설정을 해 놓으셨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손해가 되지 않은 한은 변경을 하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2% 준다고 했다가 그 다음날 1% 주고 그 다음날 0.5% 주면 먼저 산 사람들이 유리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러니까 뒤에 선착순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크게 항의가 안 들어올 수는 있지만 반대의 경우 0.5% 줬다가 1% 줬다가 2% 주게 되면 당연히 0.5%에 산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환불이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운영하기 전에 마일리지 설정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앞에 설명했던 마일리지 설정, 배송비, 택배사 설정들은 한번 설정하면 사실 변경을 하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변경하면 안 되는 설정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설정들이 나옵니다. 특히 중요한 설정이 회원 관련 설정입니다. 여러분이 운영하는 쇼핑몰은 오프라인 가게에 비춰보면 백화점이나 큰 대형 마트가 아니고 뭐 골목상권에 가까운 게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골목상권이라든지, 골목상권은 어느 정도 단골 장사를 할 수밖에 없고, 단골 장사, 즉 여러 번 방문한 사람들의 여러 번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번 사는 매출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단골을 만들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온라인에서는 회원가입을 시키는 단계입니다. 즉 회원 관련 설정이 그래서 중요한 설정인 거고요. 그럼 회원 관련 설정은 어떤 걸 설정을 하냐라고 하면 회원 가입을 받을 때 어떤 정보를 받을 건가에 대한 설정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아이디, 비밀번호만 받고 설정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아이디나 비밀번호 분실했을 때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름, 연락처는 이메일도 있고 휴대폰 있고 요런 정도는 설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그러니까 받고 싶으신 대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회원가입할 때 여러 개의 항목을 받을 수는 있지만 가입 항목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회원가입률은 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 이제 회원가입 설정은 로그인 방법, 실제로 작은 쇼핑몰에 아이디 패스워드까지 쓰고 했을 때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즉 해킹이라든지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해킹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보완은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작은 쇼핑몰들은 해킹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자가 회원 정보를 가지고 나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고자 큰 사이트 아이디나 패스워드로 가입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네이버라든지 페이스북, 실제로 네이버나 페이스북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저희 쪽 쇼핑몰에 저장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희깎하게 저장이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요걸 그러니까 저희는 SNS 로그인 회원가입이라고 하는데, SNS 로그인 회원가입을 활성화 시켜 놓으면 회원 수가 한 50% 이상 정도 증가를 하는 대부분 쇼핑몰들이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결제 관련 설정입니다. 결제 관련 설정은 여러분이 그러니까 비대면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은 사실은 대면을 해서 하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결제라는 방법들을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그런 온라인에서 결제를 하는 방법을 제공을 해주는 회사들이 피지사라는 곳들이 있습니다. 전자결제 대행사들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전자결제 대행사랑 직접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직접 계약을 하셔가지고 결제용 아이디랑 키값 같은 걸 받으셔가지고 저희 쪽 관리자에 설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도메인 신고 부분은 약간 스킵을 하고요. 운영 준비 및 오픈 마케팅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배송사를 위한 택배사 선정 계약, 포장을 위한 박스 구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되고, 중요한 부분은 사실 마케팅 쪽입니다. 마케팅. 실제 여러분이 구축을 한 쇼핑몰을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온라인 쇼핑몰은 주로 온라인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합니다. 온라인 홍보하는 거 외에 뭐가 있냐? 당연히 오프라인 홍보가 있습니다. TV 광고, 라디오 광고, 잡지 광고들이 있을 수 있고, 일단 온라인 쇼핑몰들은 처음에는 온라인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네이버, 구글에 포털 사이트 키워드 광고가 있고, 네이버 쪽에 보면 네이버 쇼핑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입점을 해서 하는 광고들이 있고,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해서 쇼핑몰 구매자들 모집을 하거나 이런 그런 광고들이 있고, 디스플레이형 광고, 그러니까 여러 광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차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저희 같은 그러니까 마케팅 대행 업체들이 많이 좀 도와드리긴 하지만 어느 정도 아셔야 마케팅 대행사에 정확한 요구를 해서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나머지 이제 부가 서비스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이 이제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다른 회사에서 만든 걸 저희가 퍼스몰하고 연동해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알아보는 창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제로 그러니까 뭐 쇼핑몰 신청 설치, 도메인 보유, 사업자 신고 이거는 도메인 먼저 보유하고 사업자 신고를 먼저 하셔도 됩니다. 먼저 하신 다음에 쇼핑몰 신청하셔도 되고 쇼핑몰 신청하신 다음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지켜야 되는 건 어떤 거가 있냐면 일단 사업자 등록 신고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 사업자 등록을 먼저 신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전자결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자결제 신청 시 사업자 등록증이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자 신고 이후에 전자결제사와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통신판매업 신고 시 사업자 등록증하고 전자결제사에서 발행을 해주는 매매보호서비스 가입 확인서라는 게 필수적으로 요청이 되기 때문에 전자결제 서비스를 먼저 하신 다음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쇼핑몰 창업할 때 어느 정도 걸리냐 이런 문의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근데 실제로 상품 하나를 등록해서 판매를 하는 쇼핑몰하고 100개를 등록해서 판매를 하는 쇼핑몰, 1000개를 등록해서 판매 쇼핑몰 그 다음에 자기들 나름대로 독창적인 뭐 디자인을 해서 오픈한 쇼핑몰 아니면 저희가 제공해주는 기본 스킨으로 하는 쇼핑몰마다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보통 2-3달 정도 걸린다고 저희는 이제 보긴 보는데 실제로 한 2-3주 걸쳐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2-3주는 어떤 기간이냐고 하면 전자결제사에 신청을 하게 되면 각 카드사들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각 카드사에 심사를 하는데 카드사 심사 기간이 영업일 기준으로 5일에서 7일입니다. 5일에서 7일,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 여러분께서 오늘 전자결제를 신청을 하게 되면 최소한 2주 정도는 이후에 쇼핑몰을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후에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픈할 수가 있는 거고 요즘 들어 약간 좀 짧게 이제 그러니까 심사기간 좀 짧게 해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카드는 금융에 관한 거기 때문에 금융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짧게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2-3주 정도 여유를 두시면서 쇼핑몰 오픈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에 관한 겁니다. 저희가 지원해주는 서비스 중 가장 큰 것은 솔루션입니다. 근데 솔루션에 대해서는 뭐 일단 스킵을 하겠습니다. 무료몰, 저희가 이제 뭐 무료몰, 독립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좀 먼저 스킵을 하고 저희가 지원을 여러분들이 이제 쇼핑 운영할 때 여러분의 시간을 줄여드리는 지원을 해드리는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서비스는 전자결제 서비스입니다.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서비스라고 하는데 전자결제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결제가 가능하게끔 하는 서비스입니다. 전자결제 대행사들은 크게 3가지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가 결제 수단을 제공을 합니다. 결제 수단,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 결제 수단을 제공을 하고 두 번째는 에스크로 서비스라는 걸 제공을 해드립니다. 에스크로 서비스는 법적인 강제사항입니다. 0원 이상의 현금성 거래, 즉 모든 거래라고 보시면 되고 현금성 거래입니다. 현금성 거래. 카드로 결제할 때는 에스크로 서비스가 꼭 필수는 아닙니다. 현금성 거래에 관해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고객, 쇼핑몰 방문자가 자기가 에스크로 서비스로 이용을 거래를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고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즉 계좌이체를 제공하면 에스크로 계좌이체를 제공을 해야 되고 가상계좌를 제공하면 에스크로 가상계좌라는 걸 제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피지사에서 제공하는 마지막 서비스는 매출증빙자료라는 걸 제공을 해드립니다. 매출증빙자료는 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는 카드 매출 전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좌이체 가상계좌로 했을 때는 현금 영수증이라는 걸 발행을 해줍니다. 피사들이 대부분 이제 현금 영수증 발행 사업자를 겸하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이라는 걸 발행을 해드리고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크게 봐서는 매출 전표가 있고 현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이 2가지는 다 피지사에 제공을 하고 마지막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세금계산서라는 게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B2B 쇼핑몰들에서 많이 요청을 하는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현금 영수증하고 매출 전표는 개인들이 많이 그러니까 선호를 해서 받아가는 수단이고 세금계산서는 기업들이 받아가는 수단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종이 위에 써가지고 발행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행을 해야 되는 것은 법률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중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을 발행을 해야 되고, 개인 사업자는 연매출 10억 이상일 때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을 발행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규정을 해놨냐면, 전자세금계산서라는 게 결국 발행을 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매출신고 누락 등을 방지하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정부가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가비아에 그러니까 하이벅스빌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하이벅스빌이라는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가 있는데 이 부분하고 연동을 해서 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이벅스빌 쪽에 저희가 이제 매출을 그러니까 그 생계사 정보를 일단 넘겨드리고 하이벅스에서 건별로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보안 서버 서비스입니다. 쇼핑몰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온라인 쇼핑 운영하려면 SSL은 필수입니다. 안 하게 되면 벌금이 3천만 원 정도, 최대 3천만 원 정도 벌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보안 서버 서비스는 두 가지, 그러니까 유료, 무료를 제공을 합니다. 무료 같은 경우는 무료로 발행을 해주는 보안인증기관하고 보안인증기관에서 배포를 한 보안 서버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연동해서 개발해서 제공을 하는 거고, 유료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사서 그러니까 적용을 저희가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유료를 왜 쓰냐고 하면 무료도 사실은 보안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조금 더 암호화 수준을 높이거나 아니면 보안 인증 마크를 달라고 하면 유료 보안 서비스를 구매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IP인 휴대폰 본인 인증 서비스입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 서비스는 요걸 쓰는 고객들은 주로 성인 전용 쇼핑몰이라 아니면 회원가입을 유니크하게 1인 1아이디 정도 본인을 확인한 다음에 가입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쇼핑몰이 쓰는데 크게 많이 사용되진 않습니다. 성인 전용 쇼핑몰 아니면 뭐 전통주류 쇼핑몰에서는 이 부분을 좀 쓰고 있는 서비스인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도 이 부분은 사실 제휴를 통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유료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통장 자동 입금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많이 쓰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개요는 실제로 이제 피지사를 통하지 않는 결제를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쇼핑몰에 노출을 해서 그쪽으로 입금을 받아서 물건을 배송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고객들이 오늘 주문하고 오늘 입금을 하면 사실 크게 이 서비스를 안 쓸 수도 있는데 내일 입금할 수도 있고 아예 입금을 물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러 번 그러니까 고객들이 만약 늘어나게 되면 여러분이 조금 더 자주 그러니까 통장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실 사람이 하는 수동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들기 때문에 이 시간을 줄여드는 서비스가 무통장 자동 입금 확인 서비스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통장 내역에 찍힌 금액하고 입금자명을 쇼핑몰의 그러니까 쇼핑몰 주문서에 금액과 입금자명하고 비교해서 맞으면 입금 확인 처리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SMS 이메일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서비스입니다. SMS 서비스라는 것 자체는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대중화된 서비스입니다. 물론 요즘은 카카오 알림톡이 어느 정도 카카오 알림톡이라든지 FC가 앱을 설치하게 되면 이제 앱으로 오는 그러니까 알림 메시지를 FC라고 하는데 이런 서비스가 어느 정도 대체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쇼핑몰 운영자가 고객한테 소통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SMS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동 발송, 즉 여러분이 고객한테 직접 그러니까 일일이 수동 발송하는 서비스가 있고, 여기에 소개된 건 SMS 자동 발송입니다. 수동 발송은 여러분이 알아서 그러니까 보내시면 되고, SMS 자동 발송은 자동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설정을 하게 되면, 이를테면 회원가입할 때 이런 내용으로 나가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 고객이 회원가입하면 그런 문자가 나갑니다. 그 외에도 입금, 배송, 이런 문자들이 자동으로 나가게 되는데, 입금이나 배송에 대한 문자가 나간다라는 건 고객의 문의를 줄여드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동 발송은 어쨌든
특정한 상황에서 그냥 자동으로 나가는 문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 발송이 하나 더 있는데 회원 리마인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객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물론 바탕은 고객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바탕이 있습니다. 근데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나가는 문자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냐. 장바구니에서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아놓으면 평생에 장바구니에 있는 게 아니고 특정 시간이 지나면 물건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장바구니에 물건 사라지기 전에 알려주는 거라든지 쿠폰의 유효기간 전에 알려주는 문자라든지 이런 문자들이 있습니다. 이메일 대량 발송입니다. 이메일도 실제로는 SMS와 똑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동으로 발송하는 게 있고 자동으로 나가는 게 있고 그 다음 리마인드에도 이메일이 나갑니다. 근데 이메일 자동 발송은 SMS 같은 경우는 SMS 발송 서버가 실제로는 저희는 이제 LG랑 제휴를 해서 LG 서버에서 나가게 되고, 이메일은 여러분의 쇼핑몰 서버에서 수동 발송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대량 발송 같은 경우는 실제 여러분 서버에서 나가게 되면 쇼핑몰 방문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메일을 대량 발송을 하는 서버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회사랑 제휴를 통해서 대량 발송 서비스를 저희는 제공을 해드립니다. 다만 메일 대량 발송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메일을 꾸며야 되기 때문에 SMS 자동 발송, 수동 발송보다는 조금 이용 빈도가 좀 덜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자료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